오늘은 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노식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유비의 스승이라고만 알고 있죠. 그죠? 저는 저 노식이 저 후한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유학자의 삶을 살았던 자라고 보여요. 살았던 분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전에 황건에 대한 포위 전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식이 아마 그때 하고 있었던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인물은 자기 자리에서 일을 참 정말로 충실하게 시행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식은 키가 굉장히 컸다고 해요. 8적 2촌이라고 하는데 저 한나라 시대의 일척이 지금보다는 작았다고 해도 대략 190이 넘는 장신이에요. 얼추 잡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비가 과연 노식의 문화였을까 싶지만 어쨌든 노식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은 인품이었어요. 제가 외척 두태호하고 외척 대장군 두무라고 평가하는 저 두무는 영재를 황제로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간을 저 청류의 학자들이랑 몰아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려는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그 두무가 저 황제를 만들었던 걸로 문휘후라고 하는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받는 거지. 그때 노식은 두무한테 자만하지 말고 그렇게 내려지는 문휘후라고 하는 상을 사양할 것을 건의했다고 해요. 하지만 두무에게 거부당해요. 그리고 두무는 얘기 드렸던 제2차 당고의 사건에서 죽임을 당하죠. 자신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저 두무한테 그 당시에 두무는 대단했을 거예요. 노식이 이런 건의를 할 때는 정말로 대단한 세력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간을 쳐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한테 불어먹고 황간을 쳐내려고 했던 청류의 학자다라고 하는 자들이 제가 인정 못하는 거고, 아무튼 자신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저 제2차 당고의 화 사건을 기점으로 노식은 스스로 낙향을 해요. 노식이 당고의 화 사건에 참여를 했다면 나중에 관직에 나오진 못했을 건데 노식은 이후에 관직에 나와요. 그래서 한동안 관직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두문불출하다가 다시 이제 관직을 박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후에 175년쯤에 구강군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민족들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강태수가 되어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그 반란을 평정한 이후에 여광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여광태수로 가서 다시 그 반란을 평정하고 178년쯤에 이제 영지한테 당고의 화에 의해서 쫓겨났던 사람들을 사면하시고 관리 임용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청하지만 영제가 이를 거부해요. 그래서 관직을 내려놓고 또 한동안 제하에 머물러요. 아마도 이 시기쯤에 공손찬하고 인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접전이 그쯤 생기는 것 같아요. 유비는 모르겠어요. 유비는 저는 노식의 문화가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이제 서당 차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후에 아시겠지만 184년에 황건의 난에서 북군 중령장으로 나와서 포위 전술로 그러니까 황건의 본군을 포위 압박하죠. 그리고 이후에 황간 자풍으로 대표되는 일을 그죠? 뇌물 달라 그러는데 안 주고 파직당하고 이거. 이후에 황보승이 장량이랑 그 뒤에 장보를 죽이면서 당시에 이제 그렇게 세운 공을 저 노식의 포위 전술한테 돌려요. 북군 중령장 노식이 했던 것들이 정말 그 공이 크다라고 하는 상소를 올려서 노식이 복군이 돼요. 그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십상시를 제거하려고 하는 일 앞에서 하진이 막 이제 원소의 말을 들어갖고 이제 외부의 군사들을 몰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정태라고 하는 신하하고 더불어서 그 하진의 정책을 반대해요. 그리고 그 십상시의 난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납치되려는 하태호를 구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진짜 원사이드하게 정권을 잡는 저 위세당당한 동탁 앞에서 황제 폐위에 대한 얘기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해요. 이게 근데 지금 소재에 관련해서 공경들이 말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동탁이 저거에서 정원이 나서고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유학자들, 당시의 기록자들, 당시의 지식인들, 그리고 오늘의 지식인들은 이걸 가지고 본을 받아야 돼요. 노식은 그럼에도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해요. 노식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식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기록상에 보면 몇 사람이 안 돼요. 저 소재 폐위에 대해서 동탁한테 반발하는 의견을 낸 건. 노식이 저 시대에 그래도 본 받을 만한 유학자의 본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제가 평가하는 이유는 노식은 모든 군대에서 역사의 기록을 막 흔들어대잖아. 역사의 기록자들은 그거 흔드는 것밖에 하는 짓이 없어. 저 빌어먹을 자들은 역사를 지 맘대로 기술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 근데 그 시대에 정말로 권력자들한테 당당하게 자기가 믿는 소신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유학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저 노식이에요. 그걸 목숨 걸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삼국지에서는
정말로 영웅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노식은 정말 꼿꼿한 유학자의 본을 보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유비의 스승인지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저는 유비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 유비는 절대 그 문화가 아니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유비는 모든 기록이 다 개뻥이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접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정말 노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선비다운 관료였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사대부인 거예요. 유학을 배우는 사, 관리인, 대부. 저 시대의 기록에 소재의 폐위에 관련해서 동탁한테 건의를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유학적인 체계에서 보는 거야. 이게 유학자의 정말 꼿꼿한 유학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봐봐요. 두무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유학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두무한테 황제를 세웠다고 깝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식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유학자의 본을 지키는 유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봐봐요. 두무가 그렇게 해서 제2차 단고회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유학자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노식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관직을 안 하고 스스로 은거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청류의 학자라는 거지. 이게 정말로. 봐요. 국왕태수와 여강태수를 하면서 반란을 진압하는 실적을 세우고 그 힘으로 황제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단고회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라. 근데 황제가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다시 관직을 버리고 은거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후학을 가리킨 게 아마 공손천하고 접점이 시작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말하는 청류의 학자들의 본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동탁 앞에서 소재 폐위에 관련해서 얘기했잖아. 소재가 그 당시에 하태우라는 엄마를 둔 이유로 소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나오잖아요. 유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하태우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섭정을 하고 있는 하태우였다고. 그러니 당시에 유학자의 입장에서 동탁이 나서서 그 짓을 해주는 게 그렇게까지 나쁜 짓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입을 닫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동탁은 초기에 선정을 베푸면서 그렇게 청과를 많이 받아요, 유학자들을. 그 시기에 나서서 소재는 적장자이다. 아직 잘못한 게 없다. 라고 간할 수 있는 자가 노식이라는 거지. 이게 유학의 본이어야 되고 염치가 있는 자의 짓이라는 거죠. 제가 유학을 안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정말로 본이 되는 자, 본이 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추종해야 되는가를 봐는 거죠. 노식은 역사에서 보면 유비의 스승이었던 자밖에는 안 돼 있어요. 근데 노식의 생애 흔적들을 보면 이렇고 황제의 폐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동탁이 죽이려고 해요, 노식을. 그때 나중에 그 왕윤하고 이어지는 채용에 의해서 구해지게 되거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상곡이라고 하는 곳에 은거해서 한동안 또 지내요. 그러다가 원소가 노식을 자기의 군사로 모셔와요. 그게 이제 192년에 있었던데 지금 이 189년에 있었던 이 일 이후에 한 3년 더 그렇게 은거하고 살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